그 미주모님께서 혹시 그 장기 투자로 막 5년 이상 이렇게 모아가는 주식 혹시 있으세요? 제 플랜상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로 모아갈 만한 주식, 제가 볼 때는 괜찮고, 당연히 테슬라 이미 언급해드렸고,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발류에이션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지만 5년, 10년간 봤을 때 좋은 주식인 건 변함이 없다. 좀 가치 주고 발류에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투자, 그러니까 좀 워렌 버핏 스타일의 투자를 권유하신다면 포드가 저는 괜찮게 보여요. 포드도 똑같아요. 지금 포드, GM, 테슬라 이렇게 세 개가 전기차 인플레이션 리덕션 플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최근은 포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올렸고요. 그리고 PE도 8이라서 사실 되게 싸네요. 굉장히 저렴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상승했어도 불구하고. 네, 요 400% EPS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포드가 PE 높으신 주식 투자를 좀 싫어하시면은 포드가 괜찮은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성장주 쪽, 좀 더 성장주 쪽을 보신다. 그러시면 이제 차지 포인트. 요거는 근데 수익이 좀 없어요. 그 대신 장점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오히려 초기 단계인 기업들이 또 큰 포텐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성장주가 좀 안 올라가는 환경이라서 좀 불안해 하실 수는 있지만, 최근에 업그레이드도 받았고요. 좋은 점은 이제 매출 성장률. 그리고 충전소 기업이에요. 찰지 포인트가.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는 많아질 거고 충전소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중에 차지 포인트 충전소가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이제 매출 성장률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61, 79, 90, 102, 또 93. 바이오 같은데요. 근데 이제 EPS는 이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적자, 당연히 적자 기업인 상태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좀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왜냐면 쭉 이렇게 하락을 하다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베이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이 좀 보여요.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자, 신기한 거는 이 주식은 좀 차트적으로 잘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제가 좀 그려놓은 추세선이 있는데 일단 요 라인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마켓 스미트에서 이제 트레이딩 비율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차트 분석을 해드리려고 스크린 변화했는데요. 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추세선 보이시죠? 네. 이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차지 포인트는 정확히 이 저항선과 지지선 레벨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최근에 보시면 이 저점 레벨에서 이 저점 레벨도 올라가고 있고, 이 하방 내려가는 저항선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방 트렌드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승 트렌드로 변환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흐름이 중요해요. 알고리즘이 정말 이런 거 다 읽고, 자동 매매가 미국 주식시장에 많아요. 80%에서 85%가 자동 매수, 자동 매도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요. 점점 더 알고리즘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은 펀더멘털을 안 보고 전체적인 뉴스와 차트 흐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지 포인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약간 그 텐베거 주식 느낌이 나네요. 네. 하락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고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락할 때 요게 60%예요. 그 대신 또 이 저점에 사셨으면 요 단기적으로 이제 80%가 올랐고요. 와. 그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좀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박스권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방 박스권이랑 여기서 약간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업그레이드도 있었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플랜 수혜주이고, 그래서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식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많이 사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네. 그래도 일정 소량은 가져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차트도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미리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 이게 사실 평행이었어요. 똑같이 거의 평행 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좀 하락을 할까? 그래서 이 평행 라인을 여기 그려놨으면은 여기를 저점 레벨로 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신기하게 어느 패턴 안에서 움직이면요, 그 패턴을 유지해 줄 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패턴이 끊어진다.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상승한 여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그 분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근처에 주식을 사셨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수익을 볼 수 있었고, 제가 오늘 차트 분석은 다 안 해드릴 테지만 여기 이평선이 끊어졌거든요. 개파락하면서. 이런 거는 이제 팔아야 될 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정확히 또. 그래서 이 차트 흐름만 좀 잘 보셔도 하락장에서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뭐 매도, 여기 근처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네, 보여주신 한 요 정도 수준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크게 어렵지 않죠. 음, 그러니까 차트는 사실 복잡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플하게 가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차트를 보실 때 저는 세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솔직히 이 세 가지만 잘 하셔도 90%는 차트를 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 20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 50, 100, 200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세선. 그러니까 이제 저항선, 지지선인데 요걸 이제 잘 그리시면 이제 어떤 주식이 언제 고점인지 언제 저점인지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이 주식이 언제쯤 터지고 언제쯤 이제 저점 레벨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분석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그냥 여러분들의 주식을 좋은 매수점에 살 수 있는 툴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 같은 경우가 좀 터진 다음에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것도 이제 분석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커지면서 올라가는 건 개별주한테는 좋은 사인이에요. 개별주한테는 좋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 터지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약간 갭 상승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미 큰 투자자들이 시장이 오픈하기 전에도 매수를 한 거는 조금 더 의미가 있을 때도 많아요. 그날 거래량이 터진 것보다도. 예를 들면 여기서도 크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미 주식이 장 초반에 이만큼 상승한 상태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잘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래량 터지는 거는 보통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케이스마다 달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 인페이즈 에너지, 차지포인트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 정도만 하고 우선 넘어가면 될까요? 네, 나중에 또 뭐 유망주 얘기하실 때 하셔도 되고 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다른 네,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요, 미주모님, 궁금한 게, 미주모님께서 혹시 장기 투자로 막 5년 이상 이렇게 모아가는 주식 혹시 있으세요? 장기 투자로 지금 모아가기 좋은 주식은 좀 안전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빅테크랑 테슬라 쪽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지켜보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락하고 좀 매수하고 싶은 주식들도 많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저는 현금 비중이 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켜본 다음에 제 플랜상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로 모아갈 만한 주식, 제가 볼 때는 AMD도 괜찮고 당연히 테슬라 이미 언급해드렸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발류에이션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지만 5년, 10년간 봤을 때 좋은 주식인 건, 의견인 건 변함이 없다. 문제는 지금 당장이 좀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락한다고 여러분들이 시황상황 안 보고 주식을 모아가는 거는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이랑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발류에이션이랑 시황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15불에 사실 수 있는 거를 나중에 10불에 사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 그냥 알려드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AMD, 엔비디아는 좀 더 하락한 다음에 모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일단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플랜이 통과됐으니까 그쪽 수혜주, 그 다음에 이제 4차 관업 관련 주식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당장 매수하시면서 모아가라고 말씀해드리기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플레어, 데이터도 이런 주식들이 지금 힘든 환경에서도 꾸준히 50% 매 쿼터당 5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유지해주고 있고 흑자 전환으로 지금 변환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 3.75에서 막 4 이상까지 만약 올라가게 된다. 그럼 이런 주식은 별 이유 어, 없이 20-30%또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돼서 무조건 사 모으시라는 거는 지금 환경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네. 반도체 지수가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는 좀 향후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경기 사이클을 좀 많이 타는 섹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도체 섹터가 좀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실적이 안 나온 그 반도체 기업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이 엔비디아랑 인텔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뭔가요? PC, 노트북, 칩, 세일즈 쪽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컴퓨터를 샀으면 이제 새로운 컴퓨터를 지금 안 사는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팬데믹 때 샀으면 지금은 안 사고 약간 그런 기간이 있어서 조금 반도체 자체가 시클리컬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장비 쪽 아니면은 뭐 다른 분야 약간 퀄컴 쪽이나 예를 들면 브로드컴 좀 몇 개의 반도체 주식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데 이런 기업들은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지금 PE도 낮은 10단계에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 반도체 안에서도 슬로우다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일단은 외면하시고 조금 더 실적이 받쳐주는 탄탄한 반도체 주식들에 따로 투자하시면은 그거는 리스크가 지금 환경에서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싸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조금 더 하락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방금 하나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스크린을 공유하고 있지만 또다시 한번 가볼게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ABGO라는 기업을 볼게요. 이게 반도체 관련 기업 중 하나인데 이거 보시면 EPS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실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매출 성장률도 꾸준하고요. 그리고 이제 PE도 14이고 이제 가이던스 최근에 올렸고 이런 건 좀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오히려 좀 하락했을 때 매수해도 좀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니까 엔비디아를 이제 마켓 스미스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는 일단 전망이 안 좋아요. 전망이 2번이나 내렸어요. 실적 발표 전에도 내리고 실적 발표 때는 유지해 줬는데 이제 나중에 중국 AI 칩 판매 금지, 중국이 이제 수출 금지가 나온 다음에 또 가이던스를 600밀리언인가 700밀리언 정도 내린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이제 매출 슬로우다운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시고 지금 전망이 안 좋고 실적 슬로우다운이 보이는 기업들은 일단은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아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그리고 아까 RS 레이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엔비디아 보세요. 12. 와, 왜 이렇게 낮아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30 RSI가 오히려 40, 30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매수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 많이 내려온 상태이죠. 지수 대비 이제 많이 하락을 했고 힘을 못 받는 주식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와, 진짜 많이 떨어졌다. 지금 P 레이쇼도 보니까 31까지 떨어졌네요. 네. 31까지 떨어졌는 근데 요거는 지금 조금 포월드 기준이에요. 사실 조금 더 높아요. 이거보다. 이거는 지금 약간 마켓 스미트는 포월드 기준으로 나와서 다른 사이트랑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포인트는 P가 진짜 지금 31이라도 예를 들면 AMD를 비교 대상으로 보여드리면 AMD는 21이에요. 근데 EPS 성장률도 올해 56%예요. 그리고 최근 실적도 매출 성장률이 70% 나왔어요. 저렴하면서 전망도 엔비디아보다 낮고 최근 실적도 훨씬 좋아요. 그럼 무슨 주식을 택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AMD가 난 상태이죠. 근데 엔비디아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요 부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때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이때 4쿼터 연속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때 기간을 참고 잘 투자하셨으면 32불에서 330, 그러니까 10배가 된 거예요. 한 3년 만에. 자, 물론 이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영금리 시대와 연준의 돈 푼 걸로 지금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많이 하락하다가 기회가 올 거예요. 네, 엔비디아라는 그 비전, AI 쪽, autonomous driving, robotics 이런 게 앞으로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 악재가 많이 쌓여 있고 반도체 특히 PC 쪽이랑 노트북 쪽 칩들이 굉장히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타이밍이 아닌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엄청난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조금 매수하셔야 된다고 봐요. 다만 그냥 지금은 펀더멘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특히 빅테크 쪽으로는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는 기간에서는요. 오히려 수익이랑 PE를 더 많이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리스크가 있고 이제 가이던스를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기다리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사는 타이밍이 바닥이면 항상 좋은데 사실 그러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무릎에서 뭐 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쯤이면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기다리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죠. 조금 더요. 조금 더 기다리는 조금. 게 낫다고 보고, 왜냐하면 방금 발류에이션 분석도 해드렸잖아요. 물론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AMD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몰터플대로 항상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해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AMD보다는 더 높은 PE를 디졸브하는 기업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전망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좀 고려가 됩니다. 네. 혹시 인텔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인텔은 정말 노답 기업이에요. 심각해요. 인텔은요, 마이너스 79%라는 EPS 성장률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정도 시총 사이즈로 본 기업 중에서 역대급 최악이에요. 저는 이런 수치는 처음 봐요. 이 정도 큰 시총이 있는 기업이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요, 지금 30불 상태인데, 지금 보세요. 5년 전 가격보다도 더 낮은 상태예요. 와. 왜냐하면 EPS를 보세요. 여기 2015년 보이시죠? 2.46, 2.72.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요 4년 동안 최근 성장률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이제 횡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주식이요, 사실 좀 대기업들은요, EPS로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2015년이랑 2016년 EPS 보이시죠? 그때 지금 흐름이랑 비슷하잖아요. 이걸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 가격이 2015년, 2016년 때예요. 그러면서 싸긴 이제 엄청 싸네요. 예. 근데 저는 지금 AMD가 점유율을 다 먹고 있어서 저는 인텔 아무리 싸더라도 이런 실적 가지고는 저는 투자하지 않을 어. 것 같고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탄탄하고 뭐 PE는 약간 더 높을 수는 있지만 훨씬 더 탄탄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텔은 아예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인텔보다는 AMD, 엔비디아 쪽으로. 네, 당연하죠. 네. 그러시군요. 저는 실적으로 프루브하기 전까지, 그리고 적어도 차트에서 사인이라고 보이던지 그러기 전까지는 전혀 고려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신호가 보일 땐 좀 늦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차트 분석도 하기 때문에 차트에 좀 신호가 보일 수가 있어요. 막 뉴스도 보고, 예를 들면 플럭 파워 같은 주식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아마존이랑 협업한다는 뉴스가 있는 다음에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 뉴스가 있으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죠. 전망도 좀 바뀌는지 보고. 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차트 분석도 하기 때문에 차트에서 좀 사인이 보이고 흐름이 보인다. 지수 대비 조금 더 힘을 받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식의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지수 대비 더 하락하고 이제 일식전 하락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이면 정말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도 바닥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게 없으면요. 그쵸? 많이 하락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바닥은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면은 무릎쯤에는 사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346에서 200까지 떨어졌을 때 당연히 이거 무릎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오히려 초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40%나 고점에서 떨어졌는데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확실한 건 이제 제가 박스권으로 그릴 때 여기 하락 트렌드가 보여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그려져요. 하락 트렌드가. 그러면 이 트렌드가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이 트렌드에 있고, 그렇다고 지수 대비 힘을 받고 있지도 않는 상태이고, 큰 손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주식을 잘 분석해도 믿는 기업이라고 해도 큰 손들이 매수 안 하면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고 나는 정말 잘 분석을 했는데 이 기업이 왜 떨어질까? 왜냐하면 거래량 서포트를 안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매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거는요. 그래서 대중적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차트 분석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어주신 저항선과 지지선 네. 사이에서 이게 그 그래프가 저항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게 보일 때, 네, 근데 그것도 우려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약간 거래량 서포트를 받아야 되고요. 그게, false breakout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하방 브레이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 심플하게 다 설명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볼 때
며칠 동안 좀 지탱해주고 있는 건 보이죠? 이럴 때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도 많이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도 지탱 레벨이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지선이 끊어졌을 때 하락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지탱 레벨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었고, 이것도 내려가는 저항선 돌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